무능력하고 무자격 대행사들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 원장님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본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병원 마케팅 대행사 고르는 핵심 3가지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으로 대행사를 선택해서 후회하시거나 대행사 잘못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시거나 매달 돈만 날리는 마케팅 비용 문제와 같은 이런 고민들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의 원장님 대신 마케팅 대행사 대표랑 대판 싸우고 위약금 한 푼 안 주고 이미 결제한 당월 마케팅 비용까지 환불받으면서 깨끗하게 계약 해지까지 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케팅 입력 없으면서 계약을 따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대행사들로부터 병원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현재 대행사 성과에 실망하시거나 새로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대행사 한번 써봐야 되나라고 생각 중이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마케팅은 믿고 맡기실 일이 아니고요. 능력과 실력을 검증하고 직원들처럼 관리 감독을 해내셔야 됩니다. 무자격 무능력 대행사를 검증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대행사와 미팅하실 땐 반드시 줌 미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왜 줌 미팅을 추천드리냐면요. 감으로 결정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대행사 미팅을 하시면 그들은 말빨로 몰아갈 텐데요. 저희는 병원 매출을 얼마큼 올려봤어요. 이건 저희가 전문입니다.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원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어필하다 보니까 이런 말만 믿고 미팅 당시 느낌이나 감에 의지해서 계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속 터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후회하시는 원장님들께 왜 그 대행사와 계약을 했는지를 여쭤보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의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면 미팅 당시에 느낌이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느낌이나 감으로 대행사를 선택을 하시면 결국에는 대행사를 교체를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미팅을 하시면 대행사들은 원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들의 영업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비대면 줌 미팅으로 그들의 영업력을 좀 차단하고 그들을 평가할 만한 아주 기초적인 체크리스트를 갖추신 상태로 줌 미팅을 하시는 게 대행사 선별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오프라인 미팅은 원장님 진료 시간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줌 미팅은 진료 시간을 지켜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줌 미팅의 추가적인 장점은요. 대행사의 영업이나 말빨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적고요. 미리 준비하신 질문을 돌발적으로 던지시면서 대행사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줌 미팅은 대행사의 병원 현장 방문 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대행사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때까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대행사 선택 기준이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계속 요청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건 합법인가요? 계속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체크리스트 질문을 통해서 명확해진 기준으로 대행사 선택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대로 된 대행사 골라내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의료법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대행사는 마케팅 능력은 기본이고요.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금지 표현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을 챙기지 못하는 대행사들 때문에 보건소 민원뿐만 아니라 병원 채널의 각종 문제로 골머리 썩는 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행사 선택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미리 검증하실 수 있는 돌발 질문 리스트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대행사와의 줌 미팅 하실 때 꼭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리스크는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의료 광고 심의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줌 미팅 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시술 받으세요가 문제가 되는 문구예요. 그 이유는요. 해당 전문 과목인 성형외과 전문의만 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명 표기는 하실 수 없으세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땡땡 피부과 또는 땡땡 의원 둘 중에 의료 광고 심의 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와 이유까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땡땡 피부과라고만 표기된 것이 의료 광고에서는 잘못된 표기이고요. 피부과 전문의이실 경우에는 땡땡 피부과 의원까지 함께 표기하셔야 되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시라면 땡땡 의원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돼요. 의료기관 명칭을 축약하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과할 수 없다는 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
병원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행사라면 대행사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체크리스트부터는 OX 문제인데요. 눈 성형하고 보톡스 필러 맞자. 이 문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X인데요. 그 이유는 추가 치료를 유도하는 의료 광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올라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걸 대행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팀 때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무균 시스템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이 문구가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있어서 너무 당연함을 강조하는 광고는 금지한다라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보톡스 데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 역시도 괜찮은 건지 대행사한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X입니다. 이유는요. 날짜나 요일별로 비용을 달리 책정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주름 개선이라는 표현이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O입니다. 주름 해결이나 삭제 이런 건 안 되지만 주름 개선이나 완화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풍부한 경험, 풍부한 노하우, 경륜이 있는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것도 돌발 질문으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O이긴 하지만 위 표현에 대한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하신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과 같이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체크리스트인 우수한, 실력 있는, 유능한 이런 표현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답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사용 가능한 이유를 보면 이 표현들은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고 소비자 오인의 소지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가 이런 디테일을 잘 챙길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줌 미팅 하실 때 돌발적으로 좀 물어보셔서 잘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여러 내용까지도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 8개 정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의 체크리스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줌 미팅 하실 때 돌발적으로 물어보셔서 잘 답변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다른 여러 내용들까지도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줌 미팅 하실 때 질문하실 체크리스트와 정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행사와 계약을 하신 후에는 대행사와 일을 하는 기간 동안은 믿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대행사도 직원처럼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대행사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수시로 카톡 질문 많이 하시고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의 병원 마케팅 대행사 업계 분위기는요. 실력 없고요. 자격 없는 대행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원장님께서는 대행사만 믿고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처벌로 전과 기록을 남길 위기에 처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왜 대행사를 검증해야 되고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장님의 피해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중요한 내용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 사람이었습니다.